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밑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밑장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실제 일본에서 부동산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많은 괴담 속에서 들었던 일본의 하자 있는 집, 그런 곳에 관련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생생한 그때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밑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반갑습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이렇게 듣다가, 네. 네, 이렇게 전화로 하니까 되게 감회가 참 새롭네요. 그쵸. 이게 또, 이제, 네. 이제 뭔가 딱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나요? 네, 너무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손발이 막 떨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떨지 네, 않으셔도 되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혹시 지금 일본에 계신 건 아니죠? 네, 작년 12월 달에 음, 들어왔고요. 음.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네. 일본에서 네. 실제로 그 부동산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다고, 네,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네. 보는데,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네. 이야기가? 네. 이게 근데 다른 분들처럼 이제 영환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촉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뭐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꿈 네, 이런 게 좀 잘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 외가댁이 이제 몇 분이 이제 신내림 받은 그런 것도 있어서 아이고야, 그런 예. 쪽으로는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일본 가기 전부터 네. 어, 일본 요괴나 이제 민속학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했었어요. 관심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예, 네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예. 그래서 그런 초현상적인 게 일본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근데 시골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요괴나 민속학은. 근데 도시 안에서 내가 과연 뭐 찾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아는 분 통해서 부동산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영상을 전공을 했는데, 네. 이제 영화 쪽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영상이나 이제 사진 이런 거를 좀 잘 찍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공실이라고 해요. 그 비어있는 예. 그 집을 찍어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 이제 그 커뮤니티를 보고 뭐 중국인이나 대만 뭐 이런 태국 사람, 한국인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방 보러 가거나 이런 건데 와, 이제 예. 제가 이제 그 비어 있는 공실을 찍으러 다녔거든요. 1년 동안. 예. 요즘은 근데 카메라나 영상에 찍히는 뭐 초현실적인 현상들이 많아지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구라요? 영상 뭐 이런 거 뭐 아, 근데 구라던지 이래서, 구라를?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이랑 영상을 찍으면서 네. 찍힌 것 같지 않은데 하고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업로드하면서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찍혔었고요. 일단은 영상을 제가 찍어가지고 풀로 업로드를 하는 게 일이었으니까 네네. 되게 이렇게 그런 게 좀 많이 찍혔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일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전에 이제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려야 돼서 좋죠. 예. 알려드리고, 그러고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일단 일본 직구조가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직구조가 1R부터 1LDK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게 오, 1R은 룸이 하나라는 뜻인데 그냥 흔히 말하는 한국의 원룸 있죠. 키친이랑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원룸 되어 있는 네. 그게 1R이고 네. 그다음에 1K가 키친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방이에요. 오, 예. 네, 그리고 1DK는 뭐 D가 다이닝이고 K가 키친이에요. 그래서 네네. 거실 있고 키친 있고 이게 분리되어 있고 뭐 1LDK는 뭐 당연히 이제 리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인데, 네. 일단 이 구조를 다 찍어야 돼요. 뭐, 유학생이 이제 뭐 찾는 좀 저렴한 곳도 찍어야 되고, 네. 정말 고급 관리회사에 전화를 해서 고급 매니션 뭐 월세 200 정도 되는 그런 데도 찍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리고 일본은 부동산이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세입자랑 이렇게 컨택을 하기는 하는데, 네네. 세입자는 집주인이랑 바로 연락을 못 해요, 직접적으로. 오, 왜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모 여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뭐 이러면서 막 전화하거나 그러는데, 일본은 그 중간에 관리회사라는 게 껴져 있어요. 오, 예. 그래서, 네, 관리회사, 그 다음 부동산, 그 다음에 세입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네네. 네, 일단은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관리회사한테 관리를 맡긴 거죠. 오, 네, 그래서 관리회사가 모든 걸 다 부동산이랑 컨택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세입자랑 컨택하는 건데, 네. 일단은, 그 유학생들이 많이 찾는 집이 사실 그 월세가 되게 비싸서, 일본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있던 데도 너무나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오호. 네, 그쪽, 한가운데여가지고 비쌌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6만에, 그러니까 6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이고, 네. 거기다가 뭐 들어가고 이런 게 좀 많아서, 제일 싼 집이 뭐 3만 엔대, 30만 원. 네. 근데 그런 데는 웬만하면은 소개를 안 시켜줘요. 그게, 예. 그게 좀 하자 있는 경우가 그 심리적 하자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게 좀 많아요. 심리적 그러니까- 하자요? 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심리적으로 하자가 있음.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뇌물이 많아서 우와, 예.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보내드린 그 지면 사진이라고 네. 그게 있을 거예요. 그 보면은 거기 이제 월세가 써져 있고 뭐뭐의 수도비가 들어가고, 근데 맨 아래쪽에 진짜 조그만하게 써져 있어요. 그런 거는 심리적 하자가 있음이라고 써 있으면 사건이 일어났던 데예요. 근데 그건 안 써져 있는 거를 제가 그나마 좀 밝아 보이는 걸로 좀 뽑아서 보내드린 거긴 한데, 네네. 이런 식으로 관리회사가 어느 이렇게 관리 사이트에 올리면 부동산이 이 지면을 가지고 세입자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좀 읽질 못하겠네, 근데. 근데 예. 이 중간에 부동산이 심리적 하자를 얘기를 안 하고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베트남 아. 사람들이나 예. 중국 사람들이 오거나 이러면 좀 그거를 소개를 시켜주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데는 너무 비싸고, 뭐, 그러니까 다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네네. 나갈 때 해야 돼서. 근데 그런 걸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커뮤니티도 너무 발달이 잘 돼 있고, 이제 뭐, 좁아요. 그 도시에서도 좁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하자를 소개시켜줬다 하는 순간 그 부동산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소개를 한국 분들한테는 잘 시켜주지는 않지만, 이제 중국 분들이나 이제 베트남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시켜주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갔던 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열심히 소개를 시켜줬는데,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입주시키고 나서 확인을 하면, 의도적으로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확인을 하면, 여기 이런 게 있었나? 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와요. 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되게 유명한 일본 사이트가 있거든요. 오시마라고. 네.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집 주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이러고 이제 막 집 주소를 찾죠. 그러면 예. 뭐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고독사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거를 관리회사 쪽에서도 이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재를 안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부동산에서도 기재를 안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아직 서류화예요. 그래서 예. 일 처리가 좀 늦다고는 하기는 하지만, 꼭 매물 같은 건 이제 관리회사가 이제 뭐
관리회사에 전화를 하면 좀 쉬쉬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든 매물이 많았고요. 제가 네. 지금까지 한 70 몇 군데를 찍었거든요. 근데 거의 유학생들 사건 사고가 좀 있었던 데가 꽤 줄줄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야.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사이트에는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헤이세이, 뭐 레이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그 연도에 몇 월 며칠. 근데 호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호수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찍으러 간 적도 있고요. 예.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의 뭐 이렇게 무슨 사건 이게 아니라 거의 스스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찍으러 갈 때마다 으시시 했었어요. 오. 근데 일단은, 네, 일단은 그 전에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네. 네, 일단은 이게 그리고 한국 부동산처럼 뭐 저 500에 얼마 보러 갈게, 1000에 얼마 이렇게 해서 바로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네. 관리회사에 전화를 해서 안내 번호를 받고 그 관리회사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안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 키로 이렇게 숫자 키로 돌리는 그걸로 집이 잠겨져 있어요. 예. 공실은. 그러면 이제 그냥 맨션에도 그렇게 잠겨져 있으면 아 여긴 공실이구나 이런 게 있는데 네. 대형 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오픈되어 있어요. 네. 워낙 이제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 비싼 만큼 관리가 잘 되니까. 근데 막 목조에다가 오래되고 한 30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도 막 그대로 있고 이런 데는 그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다이얼이? 따각 네, 그러니까 다이얼.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열쇠 있잖아요. 아, 예. 네, 아직도 그걸 써요. 그래서 따각따각 소리가 복도에 다 울리고. 예. 근데 그런 데는 정말 들어가기 싫은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일단 수도가 안 나오거나 네. 일본은 보일러가 없잖아요. 예, 근데 뭐 에어컨이 없거나 이런 것도 다 관리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관리회사에 전화가 안 되면 세입자들이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거죠. 오. 예,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뭐, 일본 하우스 클리닝이라고 나갈 때 청소를 싹 해주는 그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월세로 들어가면 그 월세 들어갈 때 그 돈을 다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 돈을 왜 내냐면, 마지막에 너가 나갈 때 여기를 다 청소해줘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더라도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집이 되게 많거든요. 아, 이상한 냄새가? 네, 이게 그 예전에 제가 정말 울면서 뛰쳐나왔던 집이 있는데, 예. 그 지역을 말해도 되나? 에비초라는, 애비요? 네, 예. 그곳에, 근데 그곳이, 예. 뭐 말해도 상관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스텐가쿠라고 네. 그 오사카에 있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무서운 아저씨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옆쪽이에요. 근데 에비스초인데 그쪽이 이제 덴덴타운이랑 이어져 있는 그 도시예요. 예. 근데 막 지나가면서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런 아저씨들이 되게 많이 사는 지역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유학생들이 꽤 살기는 살아요. 그 옆쪽도 많이 살고. 네네. 근데 거기를 촬영을 갔었는데 이게 그리고 일본에선 빠칭코를 많이 하잖아요, 아저씨들이. 아, 빠진코 이렇게 뭐 하는 네네. 거? 예. 네. 근데 그거를 해서 바로 도망가거나 도주하거나 이런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실로? 예. 관리회사에서도 청소를 안 하고 먹었던 것들, 옷가지들, 막 휴지 이런 게 문 열고 들어가면 그대로 썩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일하는 게 아까 그 공실 촬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딱 그 지면을 보고 여기 전화해서 여보세요, 저 여기 지금 공실 촬영을 갈 건데 혹시 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나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네,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촬영을 가는 건데 네. 관리회사에서도 없다고 하는데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디 부동산이라고 전화를 하는데도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요라는 말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제발 이번에는 무서운 집이 아니게 막 이러면서 밖에서 기도하고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저번에 에비스토 거기 딱 들어갔는데 그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이 사람이 도주를 한 건지 아니면 사건 매물인 건지 모르겠는데 베란다가 활짝 열려 있고 그 밖에는 세탁기가 있었는데 비둘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방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옷가지 밑에 뭐가 덩어리가 막 이렇게 젖어 있어요. 이게 배설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되게 갈색깔 덩어리? 갈색 액체? 이런 게 막 튀겨져 있었어요, 집에.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알이면은 방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친 쪽에 가보니까 뭐가 타져 있는 그런 흔적이 있어서 예, 제가 그 사진을 바로 찍었어요. 왜냐면 저희 사장님이 나갔다고 하면은 매물 하나는 무조건 찍어야지 좀 직성이 풀리시는 사장님이라서 제가 도저히 여긴 못 찍겠다 이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다른 데를 갔죠. 근데 그런 데도 많았고 예, 근데 거기가 일단은 사건 매물이었던 거는 맞더라고요. 그 오시마 거기 보니까 에비스 쪽에 그 한 건물이 있는데 네네, 그 건물이 거의 뭐 도박하는 아저씨들 무슨 뭐 막 그런 야쿠자한테 쫓기는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물이었대요. 근데 네네. 그 아저씨가 그 상태에서 살아서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거기를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찾아도 못 찾겠는데 나중에 한번 그 비둘기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 나중에 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일단은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매물을 그때 이제 너무 고급 맨션만 찍어놔가지고 그 뒤에는 좀 싼 맨션 좀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해서 그 쿠로몬 시장 근처에 있는 그 시장 쭉 들어가다 보면은 엄청 낡은 맨션이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 사진 보여드린데 네네. 거기를 이제 찍으러 갔는데 오늘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206호 써 있는 거 길었어요. 여기요? 네. 거기를 찍으러 갔어요. 음. 그래서 뭐 일단은 가깝고 번화가고 연식이 좀 있어도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네네. 또 목조여서 삐걱삐걱 하는 거 빼고는 뭐 유학생이 혼자 살기는 좋겠다. 사진으로만 보고 저도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촬영을 하러 갔는데 이제 사실 저는 촬영할 때 뭐 이거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직업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을 찍으러 다니는 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 꺼져 있어요. 두꺼비 집을 제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내려져 있으니까 네. 들어가서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들어가도 이제 두꺼비 집을 제가 후레쉬로만 찾는데 넓은 데는 넓은 대로 무섭고 좁은 데는 좁은 대로 무섭고 삐걱삐걱거리는 데는 또 삐걱삐걱거리는 대로 제 발소리에 놀래고 이래요. 예. 다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두꺼비 집을 찾고 환기를 싹 시키고 한번 기도드리고 촬영을 하거든요. 네. 항상 그랬어요. 1년 동안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게 안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 기운은 느껴지잖아요. 그쵸. 여기가 이상하다, 저기가 뭐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리고 타지에서 이제 전혀 모르는 냄새랑 그 어색한 공기랑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집이 아닌 어떤 다른 전혀 모르는 곳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채취를 남긴 곳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일단은 그런 곳을 촬영하러 가면 방이 어떻게 있는지를 밖에서 한번 봐요. 그래야지 제가 동선이 안 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은 한국 집처럼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여는 게 많잖아요. 예. 위로 같을 때가 있어요. 저 혼자 찍다가 내가 여기 찍었나? 저기 찍었나? 어디지? 막 이런 때가 많아서 좀 오싹오싹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쿠로모 시장에서 또 얘기가 샜는데 괜찮아요. 예.
그 쿠르몬 시장 거기는 이제 일단 복도가 그랬어요. 복도가 그랬고 제가 촬영한 데가 이제 206호였어요. 거기 그곳이었는데 들어가면은 이제 돌비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린 게 이제 들어가면 보이는 게 바로 이렇게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여는 방으로 들어가는 여는 그런 미닫이 문이 있고 네네. 후스마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그 반대편으로 와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일단은 거기 그러니까 그 위쪽에 이제 조그만한 창으로 돼서 무슨 다락방 같이 이렇게 옛날 그 한옥 다락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락방이 조그맣게 찍혔을 수도 있는데 다락방 같이 조그만한 게 있어서 그냥 그걸 무시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주방 위에 이렇게 정리하는 정리함도 다 목조고 아 여긴 너무 오래됐나 싶기도 하고 좀 예. 이걸 소개시켜도 되나 하는데 이제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 들어가자마자 근데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촬영 접고 그냥 사장님한테 아 뭐 닫혀있더라 비번이 다르더라 이러면서 그냥 어물쩡거리고 다음 촬영 가면 됐었는데 네. 그래도 거기는 좀 일본 오래된 집 다다미 방이기도 했고 뭔가 그 다다미 냄새도 그냥 나쁘진 않았어요. 새로 까신 거라서.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복도같이 생긴 곳이 이제 관리실이 또 있어요. 그 조그만하게 관리실이라고 써져 있고 일단은 음침하고 또 비도 오고 그랬거든요. 예, 예. 네, 그 상태에서 일단은 제가 음악을 틀고 딱 들어갔는데도 쎄하고 근데 나무로 된 서랍장을 제가 이제 그걸 다 열고 찍어야 돼요. 여기 안에 어떻게 생겼고 저기 안에 어떻게 생겼고 근데 일본 화장실은 사실 번식이잖아요. 근데 화장실 찍고 주방을 찍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혼잣말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그 장롱이 벽에 붙어있는 장롱 그게 있는데 그것도 다 열고 찍어야 돼요. 이건 몇 단이고 이거 이렇게 목조가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네. 이러고 안에도 다 찍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막 되게 얇은 목소리로 예. 앵카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 이게 오래된 집이잖아요. 근데 그 앵카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전 이렇게 해서 연말에 시상식에 나왔던 앵카라서 네.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게 됐던 앵카인데 뭐지 이러고 제가 제 핸드폰 음악을 잘못 든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옛날 LP판 일본 트로트 음악 막 그런 느낌의 앵카가 나오는 거예요. zz거리면서 근데 그게 이츠카 나가레루 츠키 하노 가수요 아노의 이노치노 스타레 나라 이게 내가 그때 죽었었더라면 이런 가사거든요. 오. 예. 근데 이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카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조금만 불러주세요. 근데- 조금만. 아니. 죄송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들리길래 그냥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나? 할머니 예. 할아버지 틀어놓으신 게 목조라서 들리나 보다 이러고 막 열심히 찍고 그랬어요. 그냥 라디오 소리구나. 근데 네. 그 소리가 이제 이거 후숨을 딱 닫자마자 가까이서 들리는 거 바로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 이런 식으로 허밍이 네. 아니고 그런 가사가 나오게. 그래서 뭐지? 이러고 옆에 욕실에서 들으시면서 그냥 뭐 씻으시나?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근데 가까이서 들리니까 맞다. 잠깐만. 거기 욕실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예. 그러니까 욕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욕실이 거기 사진 보시면 화장실이랑 주방이 땡이에요. 이게 욕실이 없는 거예요. 집이. 변기랑 밖에서 씻어야 돼요, 옆에- 여기서? 옆에 세탁판이랑 그 다음에 주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세면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세면대 하나 있는데 몸을 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욕실이 조금해도 항상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잘못 그거 왔다. 왜냐면 이런 매물을 소개시켜줬다가는 욕 먹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이게 근데
그 촬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살짝만 걸어도 아무리 목조여도 약간 좀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세월이 고스란히 이제 발에 전해지면 그 나무의 쾌쾌한 냄새랑 그게 전해지면 막 소름이 막 돋거든요. 근데 네. 그러고 엔카 소리 들리고 이 상태로 창문 열고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밖에 비 오는 게 너무 소리가 예뻐가지고 좀 찍다가 그러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더 소름인 건 제가 그 장롱문을 닫고 이렇게 문을 이제 잠그고 다시 잠그고 두꺼비 집 내리고 나왔는데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복도 예. 밖에도. 그래서 뭐지? 그냥 여기 되게 방음도 안 되고 욕실도 없구나. 그래서 그냥 좀 허탕 쳤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은근히 그 시장 골목길이 어둡거든요. 네네. 막 그러고 이제 그리고 촬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막 화장실에서 그 내려가지 않는 그 꾸룩꾸룩 소리 있잖아요. 역류하는 소리. 예. 그것도 나와서 여기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일단은 뭐 욕실도 없고 그래서 제가 관리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여기 혹시 예전에 유학생들이 사용을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옛날식으로 치면은 옛날 일본에서 임대 아파트 같은 일본 정부에서 내준 집이었는데 네. 이제 주위에 목욕탕이 많았고 일본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씻고 세면다이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씻고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사고 있는 매물은 아니죠? 그냥 끊기가 좀 애매해서 네. 뭐 아니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근데 옆에 방음이 전혀 안 되던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사시나요? 그쪽 많이 사시나요? 임대 아파트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라디오 소리가 좀 복도 밖으로 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입주자가 들어와서 항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게 아까 거기 지면에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옆집도 공고 올려놓은 곳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네? 네. 네. 그러니까 그 206호 옆에 207호인가 거기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옆집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옆집이 없고 엘리베이터였거든요, 바로. 그래서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뭐 수고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태연하게 이제 다른 매물도 확인해 볼게요 이러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어요. 예. 욕실이 없던데 그래서 저렴한가요? 이랬더니 얼버무리더라고요. 예. 그냥 막 이러면서 뭐 옆에 손님이 오셨나 해가지고 뭐 빨리 이렇게 끊어야 되니까. 그리고 관리회사 사람한테 코치코치 깨물면은 부동산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끊었어요. 근데 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지 이제 저한테 말은 하는지 어차피 잠깐 왔다 가는 학생들이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예. 네. 그래도 나름 고급 관리회사였고 그랬는데 여기는 뭔가 믿을만해서 올려놨구나 이래서 촬영을 갔던 거고 근데 의심을 하진 않았는데 지면을 봐도 심리적 하자 없음 물건이라고 적혀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오래서 얼버무리나 하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그 오지마 사이트. 근데 사건 매물이었던 거예요. 진짜요? 네, 거기가 해세이 몇 년 되게 오래된 심각한 발견 고령의 여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막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세 번째라서 사건 매물 촬영 간 게. 네. 근데 거기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레이와 때였으니까 작년이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따지고 보니까 2018년도였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쭉 비어있던 집이었던 거예요. 와, 예. 그래서 다시 관리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따져도 되냐 사장님한테 말을 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사고 물건 보여드릴 뻔 하지 않았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했더니 그때서야 뭐 진짜 실례 많았습니다, 뭐 자꾸 막 이러면서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거기 이제 집주인 아는 분이 이제 아는 분 할머니가 오랫동안 거기에 사셨대요, 임대 아파트 때문에. 네네. 근데 그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렇게 술도 좋아하시고 막 빠친코도 좋아하셨던 할머니신데 별 살림도 없이 지내셨대요. 어, 시장 앞에 목욕탕 가려고 그 아까 화장실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턱이 있어요. 거기 갔다 나오는 중에 그 턱에 뒤로 꼬꾸라져서 넘어져서 그 상태로 돌아가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턱이 있네요? 여기 네. 신문지 있는데? 네네. 어, 그리고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고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상태로 발견되셨고 그때 이제 발견됐을 때는 다른 전자기기 이런 게 전혀 없었대요. 뭐 살림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주방에 이제 철사로 막 이렇게 묶어놓은 소형 라디오가 있었대요. 예. 근데 그게 유품 중 유일한 전자기기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물건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끊었죠. 근데 이제 옆집에 아무도 안 살고 가까이 들리던 테이프 소리, 엔카 소리 이게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너무 무섭고 막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사람 많은 곳 들렸다가 소금 뿌리고 들어갔어요. 야, 아니 근데 이런 네. 하자 있는 뭐 매물이 뭐 많겠죠. 당연히 사람이 사는 집이고 사람이 거기서 죽을 수도 네, 있는 그쵸. 거니까.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고지를 안 할 수가 없는 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네.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한 60%라고 보시면 돼요. 반 이상이구나. 그것도 이제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면 이런 거를 바로바로 고지를 하는데 네. 좀 외국인이다, 어눌하다 하면 그런 거 그냥 소개시켜 줘요. 싹 지우고. 그러면 안 되지. 네, 같이. 근데 이게 그래서 유학생들은 한인 부동산을 많이 찾아요. 그래도 같은 한국인이고 이러니까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인 부동산 많이 찾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한인 부동산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한인 부동산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뭐 그게 또 있어요. 일본은 부동산을 이제 들어가서 살려면 그 여러 가지 막 보증인도 필요하고 네가 통장에 얼마 있고 이런 것도 내야 되거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복잡하다. 한인 부동산 껴서 하면 이래서 다시 일본 부동산 가는 경우도 좀 많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거네요. 이런 매물은 절대 나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뭐 어떤 사람이 집을 구하러 왔는데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귀신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고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뭐 여기 있는 대부분 그냥 유학생분들한테는 많이 매물이 들어가겠네요. 근데 저희 부동산은 좀 달랐던 게 네. 이런 그 하자 있는 물건이나 뭐 좀 음침하다 이러면 애초에 소개를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네. 다른 분들이 할 때. 다른 그쵸. 분들이요? 글쎄요. 제가 다른 부동산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근데 지금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트남인들끼리 이렇게 지내다가 좀 잘못 이렇게 돼서 서로 막 그랬는데 그 네. 물건을 한국인 유학생한테 넘겨줬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한국인들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네네. 요즘은 대부분 다 이거 괴담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일본은 맞아요. 하자 있는 집을 다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괴담을 네, 통해서 맞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네.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집 빨리 한번 가볼게요. 이 두 번째 집 사진은 2LDK였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두 개의 리빙, 다이닝, 키친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건 매물이어서 네. 보시면은 창문에 이렇게 흰 색깔 이렇게 막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씌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사진이. 그게 그 원래는 그 다다미,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예. 거기도 할아버지가 사셨던 데인데 예.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 계신 동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기한 현상은 못 느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는 매물 올리지 말자라고 했는데 제가 가고 있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예. 근데 거기 오시면 거기 보니까 이게 하우스 클리닝까지 다 하고 장판 드러내고 그 위에 다다미를 깔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액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배어 있으면 햇빛을 직접적으로 맞으면 이게 살아난대요, 구더기가. 아, 예. 그래서 햇빛을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커튼까지 쳐져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어둡게 하면은 다다미 이 스펀 냄새 올라오지 않아요? 그땐 같이 갔거든요. 관리해서 사람이. 그리고 그때는 또 이거 사건이 있었던 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데라서 네네. 부담 없이 갔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안쪽이라고 해야 되나? 다다미 방이 2개잖아요. 거기 문을 닫으면 너무 깜깜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 냄새가 예. 그냥 나무 냄새가 아니라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놀이끼리 한 쾌한 냄새 있어요. 그런 냄새가 청소를 다 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이제 사진을 밖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아까 베란다에서 안쪽을 촬영을 하면은 안쪽도 그래도 밝게 해놓으면 밝거든요. 근데 보시면 주방은 되게 밝아요. 맞네요, 진짜. 주방은 진짜 밝아요.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 안쪽에 사건이 있었던 데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밖에서만 찍고 싶고. 어둑어둑하네, 그리고 딱 봐도. 네. 그리고 그 기둥 같은 게 너무 저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찍어보자 이렇게 찍었는데 예. 거기를 찍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일본에는 막 그 강력한 진통제 이런 게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거기 찍고 반차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 사진은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이제 영환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갖고 있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사신 그런 사건 매물은 오늘 1, 2 이렇게 보내드린 게 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건 매물도 사진이 되게 많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장님, 이 집 자체도 그 좀 노인분들이 고독하게 가신 그런 하자 있는 집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액체라는 게 이게 흘러나온 거죠. 아.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할아버지랑 둘이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자식들은 도쿄 쪽에 가 있었대요.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둘이서 지내시다가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이제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다다미 방 거기서 돌아가신 거라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 냄새가 다 배서 하우스 클리닝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뭐 심리적 하자가 있음이라고 고지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밑장님께서 부동산 일본에서 이제 근무를 하실 때 당시에 그 하자 있는 집을 보여주신 거고, 이게 실제 사진이다 보니까 더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더 몰입이 잘 되고. 네. 아,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 80개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네. 일본에 하자 있는 집 또 리뷰를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밑장님. 다음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 실제로 지금 보신 사진들은요,
지금 밑장님께서 전부 다 실제로 찍은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자 있는 집이고요. 그곳에서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랬던 실제 하자 있는 집을 이렇게 촬영을 하셨던 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장소에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음번에도 여러 가지 또 사진들이 있으시니까 어떤 또 하자 있는 집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